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과학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과학의 기존에 설명했던 사회과학 분야, 또 자연과학 분야의 범주를 넘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스포츠 경영이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 영상 혹은 또 앞선 우리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과학이 알듯 말듯 한 내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 영역이 되는 심리나 그 다음에 뭐 교육학이라던가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할 스포츠 경영학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자연과학 베이스의 가장 큰 범주인 스포츠 생리학, 그리고 스포츠 의학, 뭐 역학, 영양학,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스포츠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 과학, 그리고 스포츠 과학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전공에 해당되는 스포츠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기반하고 있고 경쟁 활동을 기반하고 있고 놀이 활동을 기반하는 고유 속성을 갖고 있죠.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교육적 맥락의 체육이 있을 거고요. 경기나 경쟁적 맥락의 스포츠 어떤 경기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전공하는 스포츠 과학 분야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스포츠의 개념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경영은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던 스포츠에 어떤 것을 가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경영은요, 기업,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활용해서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경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영은 스포츠 조직, 스포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 조직의 이윤을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조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땡땡 스포츠센터, 모모 필라테스, 땡땡 프로 구단, 땡땡 야구단, 땡땡땡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스포츠 경영에서는요, 스포츠 조직이 무엇인가부터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적은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분업하여 그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느 전공에 소속되어 있을 텐데요. 해당 전공마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 경영 전공은 스포츠 경영 전공대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대로, 태권도 전공은 태권도 전공대로 해당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공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혹은 어떤 교수님,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수님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누어진 일들을 서로 분업화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조직이에요. 자,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포츠 경영 관리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은 두서없이 스포츠 경영학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경영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스포츠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내적 환경이 있고 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포츠 경영 전공을 둘러싸고 있는 스포츠 건강관리, 스포츠 태권도, 뭐 예전에 생활 스포츠 전공, 이런 어떤 내부 환경이 있고요. 또 이런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천안시, 경기도라는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호텔 혹은 관광과 같은 상품도 있겠죠. 이래서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통해서 경영 환경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래 갖고요. 우리가 P, E, S, T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관리한 SWOT를 통해서 경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BCG 매트릭스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매트릭스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누어 보면 거기에서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정도,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캐시카우가 되느냐, 스타 영역이 되느냐, 물음표 영역이 되느냐, 아니면 강아지, 개의 영역이 되느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스포츠 경영 환경에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전공은 스포츠 건강관리 시장, 태권도 시장, 컨텐츠 시장, 프로스포츠 시장, 레저 스포츠 시장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맞게끔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영 전공, 스포츠 경영학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직 관리를 시작하여서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인적 자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요. 이 리더는 구성원, 팔로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기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동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죠. 이 동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머슬로우 학자가 얘기한 욕구 계층 이론, 5단계 욕구, 생리학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들어가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마지막엔 자아 실현의 욕구. 그 욕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게끔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런 욕구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인적자원 치원에서 히치버그가 얘기한 투팩터 이론이 있습니다. 위생이론과 동기 이론인데요.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건 위생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깨끗이 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손이 더 뽀얘지는 게 아니라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어떤 위생 요인과 하이진 요인과 동기 요인. 내가 처음에는 1학년이어서 운동을 하나밖에 못 배웠는데 2학년이 되니까 2개를 할 수 있고요. 3학년이 되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고요. 4학년이 됐더니 이걸 내가 서비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직무 자체에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잡 리치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직무가 풍부해지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직무 요인, 동기 요인이라고 해요. 만족 요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두 요인을 갖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성적만 갖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실기 성적만 갖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갖고 들어왔을까요? 즉, 우리 학교에 적절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선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계획 수립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선발 시험을 보고요. 또 선발한 여러분들을 스포츠 건강관리라는 그릇에서, 스포츠 경영이라는 그릇에서, 태권도라는 그릇에서 담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여러분의 인적 능력,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발달에서 HR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uman Resource Develop,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경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Individual Development를 해서 IT, 여러분의 Individual Develop ID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경력이 늘어난다 해서 Organization Develop OD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스포츠 경영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조금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는요, 스포츠 경영학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또 스포츠 소비자 행동론, 나아가서 스포츠 이벤트 기업과 기획과 창업, 그리고 우리 교과목에서 살펴봤을 때는 호텔, 리조트 플러스 스포츠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가 레저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결국 호텔과 리조트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냈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던가 스포츠 호텔 리조트 액티비티라던가 이런 수업들을 파생해냈어요. 자,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 가르치는 스포츠 지도 시장, 또 우리가 관람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하는 프로스포츠 시장, 그리고 지금처럼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어떤 호텔, 리조트의 참가형 스포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마켓 관리가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학문도 배우지만 어떤 스포츠를 마켓해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과 같은 STP 전략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STP 전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피스라는 프로덕트, 제품이죠.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 플레이스, 유통이고요. 프로모션,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헬스클럽에 헬스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고민하는 게, 그 헬스클럽은 뭐야? 몸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영상도 제공해주고 대면으로도 가르쳐주는 거야. 마치 교수님이 강의 서비스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프로덕트를 그런 프로모션으로 그렇구나. 어디서? 비대면 플랫폼이야? 대면 플랫폼이야? 자, 이게 유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월에 얼마야? 아니면 한 번 수강료가 얼마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물론 뒷부분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개념, 시장의 개념, 산업의 개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우리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 또 학문적으로는 스포츠 경영학에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금의 시대에서 스포츠 마켓은요, 과거에 4Ps를 넘어서 소비자 중심, 커스터머 중심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3C라고 얘기하는데요. 커스터머, 그리고 그 비용을 프라이스가 아닌 그들이 지불하는 커스트, 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C를 하나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고객이 비용을 지불할 때도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컨비니언스, 3C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스포츠 경영, 스포츠 경영학 전공에서 배워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스포츠 경영 전공, 스포츠 과학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또 생산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제품, 그리고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는데요. 우리 제품은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가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 휴대폰은 제 겁니다. 제 소유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성덕, 갤럭시 X, 버전 블라블라, 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은요,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특정 누구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포츠의 생산 관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서비스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영을 서비스하는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만든 서비스는 저만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서비스 어떤 성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스포츠 경영학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 있는 친구들도 어떤 운동과 관련된 재활 서비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소비시키는 과정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스포츠 건강관리라면 그 건강관리에서 배운 학문적인 것을 서비스화하는 심화된 혹은 퀄리티 있는 전공이 바로 스포츠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접근해 보면 제가 만든 서비스를 제가 뒷배경이 보이는 이 강의실 공간에서 이 숨은 물, 더치커피하고 물도 있죠. 이 공간에서 제공하지만 뒤에 배경이 트레이닝장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스미스 머신이 있을 수도 있고 러닝 머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라테스 장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설적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설에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어떤 시설에서 스포츠 서비스를 생산하느냐 연동되겠죠. 그래서요, 이런 스포츠 시설이 어떻게 제공돼야 하느냐, 그 시설의 규모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스포츠 시설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거리 환산 기준한 중력 모델 산정법, 아니면은 내가 이 스포츠 센터, 내가 이 피트니스, 내가 이 필라테스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요인이 중요해. 그래서 가중치 추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스포츠 시설 관리 영역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5주의 주차의 어떤 하위 챕터의 스포츠 경영을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이것은 이제 대면하는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스포츠 과학 분야 안에서 특별히 사회과학, 특히 매니징하는 경영자 마인드에서 스포츠 경영, 스포츠 경영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또 스포츠 재무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어떤 관리인데요. 스포츠 조직이 하는 활동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 그 다음에 자본을 조달하는 활동, 그리고 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크게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과 영업 활동인데요. 이 투자 활동은요,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게끔 하는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자본을 조달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고정 자산이라고 내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들한테 투자를 유치해서 부채를 끌어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혹은 엄마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혹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전문화하면 주식으로 해서 투자 받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 어떤 투자 활동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마케팅 활동, 마켓 활동, 조직 관리 활동, 이런 것들 뭡니까? 내가 우리 조직의 재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죠? 내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 물품을 사요. 내가 우리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영업 활동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재무 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됐더니 내가 투자했던 비용보다 이익이 넘쳐나기 시작하네. 손익이 발생하네. 손익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빌려왔던 돈, 내 돈, 그리고 내가 번 돈, 이런 것들을 자본과 부채라고 구분하고 자산의 총계라고 얘기해서 대변과 차변으로 했더니 이걸 옛날 표현으로 재무제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사실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기업이 갖고 있는,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재무관리도 우리 스포츠 경영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역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소비자 행동을 학습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스포츠 고객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스포츠 서비스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이 서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소유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쟁 시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저를 꾸준히 구매해주는 기존 고객, 충성스러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봤을까요? 2080, 20대 치아가 80대까지 유지한다라는 어떤 치아회사의 광고도 기억이 나는데요. 20%의 고객이 저의 80%의 생산 활동을 유지시켜준다. 그만큼 충성도 있는 게 중요하다. 파레토 법칙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고객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고객 밸류 타임, 평생 고객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관계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TV라고 하는데요. 라이프타임 밸류.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우리 수익 기여도를 얼마나 자주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리커버리 얼마나 자주 사주느냐, 프리퀀시, 또 얼마나 모니터링, 얼마나 강하게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증대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도 이 스포츠 경영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주 한 학기 스포츠 경영은 이런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기로 했고요. 백석대 스포츠과학부에서 스포츠 전공자로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운용한다, 경영한다 라는 관점의 스포츠 경영자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가는 그런 수업으로 전공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수업에서 직접 만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